안녕하세요, 호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하나 찍게 됐는데요. 그 주제는 대량 해외 구매 대행의 핵심, 그리고 파트 1이라고 이렇게 제가 명칭을 했어요. 방금 전에 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한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해외 구매 대행 셀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상담하러 오셨었는데, 그분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시긴 한데, 그분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쓴 글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제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글이 있어요. 카페에. 스파르트 카페죠? 예, 카페에 적어 놓은 글이 있으니까, 그거 일단 1단계, 2단계만 좀 따라 하시고, 그 이하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진행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시작하는데도 되게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더 안타까운 거는 시작하고서 한 3개월, 2, 3개월 지난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글을 써야지, 그리고 영상도 한번 찍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온라인 사업이 잘 안 되셔가지고 혼자 끙끙거리시다가 포기하시는 많은 셀러님들을 위해서 한번 써봅니다 라고 썼어요. 이전 글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글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책 2권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같이. 그래서 원싱하고, 지금 보면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원싱. 예스24에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 레버리지, 이겁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한번은 읽고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영상으로 한번 찍어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자, 요거를 적용해서 한번 풀어가 볼게요. 먼저 제가 매번 그래도 매달 매출 인증을 해요. 저번 달 거 이제 매출이 이제 5일이니까 제가 어제까지 좀 놀러 갔다 오냐고 매출 정리를 못 하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 자, 5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자, 1105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샵마이너로는 실결제 금액이 4,490 정도, 4,500이 약간 안 되는데 지금 직접 거래가 더 있어가지고 그래서 4,52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제 마진율, 실마진율이라 그래요. 저는 부가세 빼고 각종 세금 빼고, 부가세가 세금이지. 부가세 빼고, 그리고 각종 마켓 정산, 아니면 마켓에 줘야 될 돈들 그런 거 빼고, 그런 다음에 또 반품비용, 반품비용도 다 이게 순이익에 녹여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한 금액이고, 그렇게 되고 이제 5월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실매출은 아마 4천 초반 정도로 픽스가 될 것 같아요. 한 200만원 정도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자, 다른 판매자들이 계산한 것처럼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한 1100만원 정도 남고, 36% 정도 되는데, 저는 제 계산식 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머보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2번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판매 건수 이렇게 되고, 알리 구매, 그리고 매출, 그리고 대행 수수료, 또 뭐가 있냐. 순위 이렇게 나와요. 여기 옆에 반품도 있는데 반품이 잘렸네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저는 부가세랑 이게 반품 이 부분 빼서 이게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제가 그래도 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지 한 3, 4년 차 된 것 같아요. 근데 매년 제가 어디서도 들었긴 했는데, 5월은 매년 매출이 이렇게 좀 곤두박질 치는 안 좋게 나오는 달인데, 요번 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 달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 안 나오냐면 가족 행사가 많다 보니까 다른 데 돈 나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요. 그리고 저기 온라인 쇼핑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은 놀러 나가냐고 온라인 쇼핑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맛집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또 이 이외에도 국민 헤리티지 카드로 제가 저번 달 말에 바꿨죠. 20 며칠로 바꿨던 것 같은데, 그러고서 이제 5월 한 달을 봤더니 할인되는 금액이 3포인트 한 52만원 정도 나와요. 제가 보통 한 달에 결제되는 게 한 1,500만원 정도 돼요. 1,500만원 정도 되는데, 1,500이래. 3,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반은 헤리티지고, 또 반은 농협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글에다가 농협 건 안 적었네. 농협도 캐시백 되는 게 꽤 많습니다. 그것도 2점 몇 퍼센트 나오더라고요. 캐시백률이. 좀 이따가 적어놔야지. 자, 일단은 국민에서만 저희 할인되는 게 52만원. 그리고 저는 이벤트 다 신청하거든요. 이벤트 하면은 뭐 15만 포인트, 5만 포인트. 그리고 저번에 가온카드도 같이 썼기 때문에 가온카드로 23만원 카드가 적립이 됐어요. 그것만 해도 43만원이고, 자, 최근 도입한 알리 어플레이트, 요즘 요거 보면서 아주 쏠쏠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40만원 정도 한 달 동안 모였어요. 이렇게 지난달 5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했을 때, 이거 다 이게 만약에 매출로 인정이 된다면은 39만원, 40만원 정도 나오는데, 샷백으로 이걸 모으려고 그랬으면 한 몇 개월 걸렸었을 거예요. 샷백도 나쁘진 않았는데, 일단은 기사용자의 캐시백률이 되게 낮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샷백 같은 경우는 제가 빼기로 했어요. 빼서 이제 한 220만원, 10만원은 저번 테스트로 한번 뺐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47만원까지 다 차면은 한꺼번에 다 환급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다 합치면은 한 1000만원 좀 넘죠. 자, 매출은 그 정도 나오는데, 제가, 지난달, 원래 이거 2부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달 그 알바 비용이 한 180명 정도 나왔어요. 제가 알바를 4명, 그리고 한 명은 약간 깍두식으로 월요일만 썼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번 달까지만 일하냐고, 그 친구까지 해가지고 한 18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빼고, 그리고, 이거 캐시데이터 사용료가 한 150만원 정도 들고, 그러면 350이죠? 그리고 사무실 비용 한 50만원 빼고,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빼면은 정말 제가 갖고 가는 돈은 그래도 500 이상, 600? 그 정도는 갖고 가는 것 같아요. 600 더 넘겠다, 이번에는. 예. 600에서 한 700 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갖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딨냐. 레버리지를 통해서 제가 시간을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자, 요 얘기 하려다가 제가 잠시 딴 데로 빠졌는데, 자, 해외 구매 대행의 프로세서를 잠깐 말을 해보자면, 맨 처음에 제품 업로드, 우리가 제품 업로드는 캐시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수만 개씩 올릴 수가 있는데, 다른, 제가 썼던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일단은 제가, 저도 이제 다른 대량 프로그램 써본 적이 있는데, 캐시 데이터가 제일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편했고, 초반에는 약간 에러도 많이 나고, 막 그렇긴 했는데, 최근에 에러도 되게 많이 잡고, 제일 좋았던 거는 캐시 데이터가 되게 업데이트가 되게 자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러니까 사용자들, 저희 같은 대표님들이 이걸 사용해서 뭔가 불편하다라고 한번 어필을 하시고 그러시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내놓고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되고, 그래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표로 있던 곽 대장님도 마인드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젊긴 하지만 되게 마인드가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캐시 데이터로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흉내낼 수 없는 퍼포먼스를 내는 게 캐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프로그램 새로 요즘 어떤 게 계속 나오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안 써봐서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캐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싱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업로드예요. 그 이후의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주문 처리. 초보 셀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문 처리를 하다가 자기 업로드라든지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주문 처리는 매뉴얼을 통해서 한 1일 정도만 교육이 진행이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3시간씩 4일 동안 일하는 알바가 이제 오전에 2명이 있고, 그리고 3일 동안 4시간씩 일하는 알바가 오후에 2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둘씩 짝 지어져 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한 사람은 주문 처리, 한 사람은 CS, 한 사람은 또 오후에도 한 사람은 주문 처리, 한 사람은 CS. 최근에는 한 사람을 더 뽑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는 뭐를 하고 있냐면, 고객한테 다 전화 걸어가지고, 수치 확인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알바를 뽑았어요. 그것도 이제 맨 처음에 제가 하다가, 이거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대표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은 무조건 레버리지를 하셔가지고 이 파일을 키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돈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사업일기 초반 한번 보세요. 저는 캐시데이터로 1,200만원 매출이 나왔을 때부터도 알바를 썼어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사업자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마인드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정말 사업자가 되시고 큰 돈을 버시고 이제 부자에 가는, 저희 스파르타 부자훈련소가 부자훈련소잖아요. 말 그대로 부자에 가는 첫 걸음은 내가 얼마나 원생을 잘하고 내가 집중해야 할 때를 집중을 하시고 얼마나 인력 레버리지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사업자가 계속 주문치고 CS도 내가 다 하고, 그리고 뭐 바안포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다 하게 되면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얼마 전에도 제 수강생분 한 분이 전화해서 이거를 어떻게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지금은 조금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플러스가 안 된다고 그러셔도 알바 한두 명만 써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이제 레버리지 부분이라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너무 길게 얘기했네. 자,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주문 처리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거. 자, 마찬가지로 3번 CS 건이에요. CS 주문 취소, 환불, 배송 확인, 송장 등 이것도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꼭 대표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CS 건들은 주문 처리를 한두 달 하다 보면은 CS 건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뭐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주문 처리, 환불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직원들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매뉴얼만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매뉴얼만 보시면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알아서들 하더라고요. 잘. 또 더 잘하는 직원은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 이거 문구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그 방향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하고, 그러면 이제 좀 더 효율이 나는 방법을, 이거는 사실 초반에는 대표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교육을 받거나 시스템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인수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빠른 길을 갈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몇 개월 동안 좀 좌충우돌을 하면서 찾았던 부분이긴 해요. 아무튼 이 부분도 과감하게 알바생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는 게 맞고, 그리고 배우자, 여기 배우자를 썼는데 하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주문 처리라든지 CS 부분을 배우자분한테 맡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저희 와이프가 한참 이제 애 낳고서 쉬고 있을 때 주문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자꾸만 와이프가 주소를 틀려버려가지고 지금 맡기진 않아요. 그 대신 이제 가끔씩 송장 넣는 거는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알바를 해주는 거는 약간 부담이 있어요. 그 사람이 틀리면은 알바는 뭐라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지인이나 배우자한테는 뭐라 그러면 삐져요. 그래서 식구가 하는 것보다 알바생을 한 명 뽑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자, 알바생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명당 40에서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돈이.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40, 50을 내가 안 한다라고 덜 갖고 간다고 생각하고 그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아니 3시간이지. 4일 쓰면 3시간인데 그 3시간을 한번 벌어보세요. 알바를 쓰면서. 자, 그리고 구매되지 않은 건의 반품. 이건 3번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거는 반품하는 거는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실수 처리해서 가능하지만, 구매된 건은 직원들이 처리하기에는 좀 권한이 좀 많죠. 돈이 달린 문제잖아요. 만약에 뭐 10만원짜리다, 20만원짜리다 그러면은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한 5만원, 1, 2만원 건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물건에 제품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라면 받아가지고 분쟁을 걸거나 그런 것들은 직원들한테 시켜요. 근데 비싼 거, 직원들이 그마저도, 이거는 제 권한 밖이에요 하는 거는 저한테 토스를 해요. 이제 그러면은 그때 제가 그 건을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딱히 원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직원들한테 맡기면은 도망갑니다. 되게 이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거 제가 원싱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읽으면서 독서 노트를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문구 32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직업적인 맥락. 이 저자의 원싱은 이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원싱이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내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다른 모든 일을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다른 모든 일을 더 쉬워지거나 필요 없게 만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단 한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시작이 원싱입니다. 이 저자의 원싱은 이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이라고 해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컨설팅하고 강연 이런 거겠죠. 저도 강의를 하긴 하지만 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당되긴 해요. 그런데 제가 해외 구매 업자로서 그 원싱은 팔리는 제품을 찾는 일이에요. 우리 온라인 사업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팔리는 제품을 찾는 게 모든 온라인 사업자의 원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대량이기 때문에 팔리는 카테고리를 찾는 게 바로 원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를 집중해서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도 없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로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찾아야 되는 그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만성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예측을 하는데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온라인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주문 처리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싱을 해야 되는 그 제품을 찾고 그리고 제품을 업로드하는 부분에서는 딴짓을 하지 마세요.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 일단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유튜브죠. 자, 입하고 수업 중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짓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아나 가정일 때문에 그게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본인만의 절대적인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9시 반에서 한 10시쯤 아이 재우고 나서 그때 일어나서 한 10시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10시 좌우서부터 11시, 한 12시까지는 온전히 업로드를 해요.
송장 처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그날의 CS는 그날 다 칩니다. 전. 무조건 12시 전에. 그래야지 저희가 페널티를 안 먹죠. 예, 그것까지 하고 나서 이제 온전히 업로드 2시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그 업로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1시간 정도 독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에는 부동산 공부한다고 부동산 책들을 많이 읽긴 한데 되게 다양한 책들을 읽어요. 자, 우리가 온라인 사업자, 우리는 어찌 보면은 제품을 팔고 제품에 대한 지식을 팔아야 되는 지식사업자예요. 그 운동보다는 지식의 체력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로 이렇게 저희 지식이 크게 늘진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독서예요, 독서. 뭐 돈이 없어서 못 보신다 그러면 근처 도서관 가가지고 책 빌리세요. 저는 항상 좀 넘치게 책을 빌려갖고 와가지고 다 못 읽더라도 책을 빌려요. 그래서 항상 제 눈앞에 있는 데다가 놓고 그거를 틈날 때마다 봅니다. 그리고 시간을 꼭 정해서 봅니다. 자, 그리고 자, 큰 것은 곧 위대함, 남다른 성과를 상징한다. 큰 삶을 추구하라. 그러면 당신이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위대하게 살려면 크게 생각해야 된다. 또한 당신의 삶과 당신이 이룬 것들에 위대해질 수 있는 일단은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된다. 성취와 풍요는 올바른 일을 하고 거기에 어떤 제약도 두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과물이다. 큰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평범한 이루에 그치는 것을 두려워하라. 재능의 낭비를 두려워하라. 삶을 최대한으로 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 자, 욕심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위대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이 5천이나 1억을 찍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위대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남들에게 나 이 정도 벌었어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는 가셔야죠. 그리고 매출이 잘 나오지 않거나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포기하신 분을 보면은 나는 이쪽이 안 될 것 같아 하는 그 자신감 부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업무 시스템과 캐시 데이터가 있다면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이제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게 그 답이 오실 거고요. 자, 그리고 뭐든 하려고 했어와 할 수 있었어. 그리고 했어야 했어. 내가 그때 했었어야 했어. 내가 어제 업로드를 했었어야 됐어. 내가 엊그제 새로운 캐시 사업자를 만들었어야 했어. 뭐 이런 것들 다 매출이 안 나온다고 저희 수강생들에게 연락을 받으면은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채우지도 않고 그리고 제품을 바꾸지도 않고 제품이 안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강의 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마켓 나오자마자 다 채우셔야 돼요. 2주일 만에. 그리고 그게 저는 한 달에 2번씩 체크를 해요. 체킹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 강의 때 며칠 날 어떤 식으로 체킹을 하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다음에 이거를 삭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고서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했어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5,000개, 10,000개를 다 채우고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주면은 정말 이상한 카테고리가 아니고서는 안 차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있기는. 그것만 아니고서는 저희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주어진 일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 햇빛은 초점을 맞출 때까지 정의로 절대로 종이를 태우지 않는다. 자, 햇빛에 불을 내려면은 어느 정도 집중하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 때문에 주저주저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원스윙은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은 단순해요. 올리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거에 집중을 하시면은 업로드 카테고리 찾다가 딴짓하지 마시고 거기에 초집중을
적어도 한두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나왔지만 X가 이루어져 이 X라는 거, 그 원스윙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남다른 성과를 만드는데 그 꾸준한 업로드가 이어져서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지키려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지라도 그 시간을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 시간에 뭘 해야지 하고서 있으면은 방해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방해받지 않을 시간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도록 미리 시간 설계를 해두세요. 그러려면은 가족들하고도 좀 협의가 돼야 돼요. 저도 이제 육아를 하지만 와이프한테 이 시간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아이를 봐달라거나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간만은 지켜서 정말로 집중력 있게 저는 일을 하는 편이에요. 자, 다음. 세상은 당신의 목적의식이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지켜야 될 책임도 없다. 그 책임을 가진 건 당신이다. 따라서 당신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소홀해지는 자신으로부터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당신입니다. 자, 이 대표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혼자서 하시는 분들의 가장 취약점 하나가 업무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공간도 분리되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는 업무가 그렇게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그 업무를 하기에는 그 주변 침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집에서. 그래서 저도 좀 비싸지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가격이 있는 사무실을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그게 그런 여건이 안 된다라면은 카페라도 가시거나 아니면은 공유 오피스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의식에 대해서 나왔는데 알바를 쓰시게 되면은 이거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알바 월급을 주려면은 내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적어도 알바비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의식이 강제적으로 생기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또 여기서 마지막 76%. 페이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퍼센트로 나오네요. 단 하나의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 요거부터 해야겠다. 나의 단 하나의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모든 일은 나의 집중력을 흐리는 잡무에 불과하다 라고 쓰인 종이를 책상 앞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그게 단 하나의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의 니즈가 가장 극복하기 힘듭니다. 유혹이 대단해요. 제가 이거 막 업로드 하다 보면은 이거 하다가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30분은 초집중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타이머를 쓰거든요. 30분짜리 타이머를 써가지고 그 30분 동안 이게 딱 끝나면은 그때 이제 알람이 울려요. 그때까지는 엉덩이 붙여가지고 끈덕지게 그 일만 해요. 그런 다음에 한 5분 정도 다른 일을 잠깐 하면서 리프레시를 하고서 들어온다, 화장실 갔다 온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의 단 하나의 일이 끝날 때까지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명언입니다.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의 니즈를 극복을 하세요. 자, 햄웨이는 아침 7시 자신의 침실에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최소 2시간의 시간을 따로 떼내가지고 우리 업로드 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는 한 4시간 정도, 만약에 사업자가 5개 미만이다 그러면은 2시간, 5개 이상이다 아니면 4시간을 업로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알바를 써가지고 그 시간을 벌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시간이 많던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네, 개인적으로는 알바를 쓰신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77%. 첫째,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최적화될 수 있게, 두 번째 나오네요. 끊임없이 최적화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최소한의 품을 들여가지고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구대 계산기, 옛날 구대 계산기, 지금은 제가 이름을 바꿨죠. 우리 넥스트셀러죠. 넥스트셀러. 자, 요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특강 한번 했었죠. 그래서 많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거 지금은 제가 무료로 오픈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대 계산기에 대해서, 구대 계산기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뭐야, 이거. 이라고 치면은, 제가, 이렇게, 연동방법이라든지, 6.2, 기초 세팅법이라든지, 요거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일단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알바들에게 일을 맡기더라도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제가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먹구구가 아니고 이렇게 넥스트셀러라는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꼭 제 거를 쓰시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만의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저도 이거 다만 완성하는, 아직도 계속 업데이트 중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까지 한 1년이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셋째, 자신만의 단어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기꺼이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약속을 지킨다면 탁월한 성과, 우리는 매출이죠. 매출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 이렇게 써놨죠. 저도 최적의 길을 찾기 위해 넥스트를 만들었고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길을 향해 걸어라. 도전해서 목적의식을 이동하라. 책임을 갖고 살아라. 이거는 그 위에 있는 거 그냥 요약을 한 거예요. 자,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타고난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취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나 시스템, 더 나은 업무 방식을 찾아 모색한다. 자, 한계를 인정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했다면은 저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1억을 찍었다면 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10억을 찍었다면 저도 10억을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 대해서 롤모델을 찾았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갔고,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경험이 쌓이면은 그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목표를 적어놓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39.5%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표에 대해서 따로 적어놓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업로드 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적어놔요. 저도 그래서 작년 8월서부터 매일 적어놓은 걸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부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놨기 때문에 그 달성할 수 있는 게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달성률이. 그리고 아마추어와 새 그룹의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했던 차이점은
스승이나 코치를 찾아서 그들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전문가 그룹으로 들어갔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좋은 스승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곽 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마카오님이라든지 좋은 그 입하구의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 캐시데이터 카페를 보면은 되게 많은 그 판매자들이 계세요. 저도 지금도 계속 이분은 되게 잘 파시는구나, 어떤 식으로 하시는구나, 그걸 저도 글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연습을 하는 유형의 연습이래.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훈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이파부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네, 저는 이제 조금 실질적으로 좀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구대 클래스와 넥스트 셀러를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당신이 가장 멀리 데려다 줄 수 있는 역할 모델, 뭐 비슷한 얘기예요. 네, 비슷한 얘기고, 단 하나만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다. 다른 일들을 제때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출을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해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사람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리고 성공과 혼란은 늘 함께 올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업로드 하다가 이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이거를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답을 다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기에게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 자, 자기에게 제약이 있다고 믿으면 제약이 생기고, 이것만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지 저희 것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채운 다음에는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단련하라. 몸을 훈련시키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생성성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력이 온라인 셀러도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이게 의자에 앉아있다 보면은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틈날 때마다 아침에 세수하고서 팔굽혀펴기를 해요, 일부러. 그리고 한때 저도 PT 엄청 받았는데 요즘에 PT는 받진 않아요. 요즘 와이프는 살 뺀다고 PT 받고 있는데 저도 같이 받으라 그러는데, 자, PT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저도 운동을 하려고 그 아파트 내 이제 센터 가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 일단은 모든 온라인 셀러나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체력 관리 잘 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CSC 정신적인 소모가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수틀리면은 우리한테 자기 감정을 저희한테 막 쏟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을 받아내려면은 저희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받는 거는 되게 어렵고, 저도 문자밖에 안 받긴 하지만,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안정과 따뜻한 플러스 되는 에너지를 비축을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러려면은 정서적인 에너지 플러스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과 포옹하고 키스하고 함께 웃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하고 저녁 때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은 편인데, 아이들하고 같이 몸으로 놀아주고, 그리고 같이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요즘에 말이 늘어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같이 뭐 레고도 만들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명상하고 기도한다. 이거는 좀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명상 정도? 저는 많은 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감사일기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감사일기 쓰는 것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동안 좀 쓰다가 요즘에는 멈추긴 했는데, 지금 이거를 쓰면서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일기 쓰시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충분히 자고, 충분히 자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9시까지 자요. 9시, 10시까지. 늦잠 자면 10시까지 자요. 정서적으로 에너지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과 포옹하고, 아까 얘기했었고, 계획을 짜고 달력에 표시한다. 그리고 업무적 에너지를 위해 단 하나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향후 5년 내에 내게 지금의 소득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답을 주자면, 예,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매일매일 하는 4시간의 업로드는 저에게 매출을 가져다 주고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4시간 내에 주문 처리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문 처리나 아니면 CS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많이 뺏기긴 한데 중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2개가 더 남았네요. 자, 이 글싸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벌어진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지. 놈은 불안과 걱정, 불확실성, 그리고 머뭇거림, 주저함, 그리고 대책 없음을 가지고 다닌다. 다른 한 늑대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 늑대는 차분함과 확신, 자신감, 열정, 단호와 흥분, 그리고 행동을 불러온단다. 그 말을 들은 손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쑥스러운 듯이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자, 대표님들이 먹이를 주는 것은 믿음, 확신, 차분함, 그 앞에 후자의 것들을 그리고 행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일을 더 쉬워지거나 맨 처음에 나온 부분이죠. 필요 없게 만들 지금 당장의 내 인생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자, 해외 구매 대행 말고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대표님들이 인생의 단 하나, 원생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글을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레버리지 파트 요거죠. 요것도 어느 정도 제가 그 자료를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이건 다음번에 쓸게요. 지금 저도 녹화 시간이 40분이 넘어가니까 좀 저도 집중이 좀 떨어지네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사업자의 효율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찍게 되는 영상도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